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6학년도 가천대학교 영재교육원 입시 설명회인데요. 일단 올해 2025년도에는 이제 입시가 끝났지만 내년을 바라보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가천대학교 영재원에서 브릿지 과정이 있는데요. 2월 달에 아마 요강이 나오고 3월부터 이제 과제가 시작될 텐데, 가천대 영재원을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영재교육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면은 가천대 영재원 브릿지 과정을 진행하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일단 어떤 곳인지 교육 방향과 절차, 그리고 실제 수업 방식과 그다음에 Q&A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 영재교육의 철학은요, 일단 암기 위주가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산출물하는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고요. 탐구하는 태도를 직접 영재교육에서 관찰하고 또 과제를 통해 융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보다는 생각의 과정이 매우 중요한 건데요. 이것은요, 영재교육원의 다른 영재교육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되는 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선발 기준 같은 경우 수학이나 과학 흥미 있는 학생이고요. 또 질문 스스로 만들어 보는 학생,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생각해서 다시 새롭게 또 그 생각들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요. 또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글로 설명할 수 있는 학생. 또 하나는요. 또 선행이 많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요. 이런 탐구 활동이라든지 수학과학에 대한 흥미가 있을 때 이런 수업을 받았을 때 그만큼 그것에 대한 습득 능력을 보는 것인데요. 선행이 또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습득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단순 이론만 가지고 있다고 될 수 있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요. 이런 생각하는 것, 질문하는 것, 그리고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모집 요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중등 심화 과정의 중일 모집 요강인데요. 이제 본 영재회원에서는요, 서울이랑 경기도 소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인데요. 영재교육을 이수한, 영재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입니다. 이수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이 타영재교육원이라 한다면은 영재학급, 그리고 교육지원청, 그리고 영재교육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해서 그 대학부서 영재교육원 합격자는 서울시 교육청 소속의 영재교육원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대학부서 영재원에 합격하게 되면 다른 영재원 지원할 수 없고요.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복 지역으로 지원할 수 없고요. 영재교육은 한 개 기관에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 수료 예정자가 최종 수료하지 않았을 경우에 입학이 취소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재원을 다니고 있는 중에 지원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이수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원하는 시기가 이제 9월, 10월이기 때문에 이런 원서 접수하는 시기에는 이미 영재교육원을 다니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마무리도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통합 대상자는요, 모집 정원의 한 20% 이내 선발하고요. 사회통합자는 여기 보시면 20%에 선발하고요. 그리고 지원자 수에 따라서 분야별로 개설반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지원자가 3명 미만인 분야는 개설하지 않고요. 또 평가 내용의 성적은 일절 교기하지 않습니다. 또 온라인 접수 이후의 분야 및 전형 변경은 불가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온라인 접수 이후 분야 및 온라인 접수가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접수 기간 안에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접수를 이제 완료하고 나면 수정이 불가하겠죠. 최종 합격자는 소정의 기회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추가 합격자가 합격시킬 수 있겠죠. 모집 요강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반드시 좀 숙지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여기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집 요강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선발 공고가 8월에서 중순에서 났었죠. 그리고 9월 29일까지 접수 기간이고요. 중간에 설명회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설명회 참석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1차 전형 같은 경우에는 9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좀 일정 기간이 길죠. 좀 이런 기간 동안에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산출물을 이제 내야 되거든요. 산출물 중에서도 이제 요약서를 내야 되는데 그거를 준비하지 못했을 시에는 아마 이런 것도 요강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라도 준비를 해서라도 서류 준비해 놓는 거 추천드립니다. 서류 심사가 끝나고 나면 전형이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가천대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없어요. 서류로만 하고요. 통과된 친구들에 한해서는 이제 심층 면접이 되죠. 그러니까 서류 통과하고 난 이후에 2차 전형 대상자가 발표가 되고 접수하고 난 이후에는 심층 면접을 10월 말에 하게 됩니다. 최종 발표가 10월 달에 11월 달에 있게 되죠. 모집 분야로 보게 되면 이제 중등 심화이기 때문에 융합 물리 12명이고요. 융합 반도체, 융합 수학, 융합 생명, 융합 의과학이 있습니다. 지원 자격을 보면은 2025년 9월로 봤을 때는요. 경기도와 서울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6학년의 재학 중 학생 중에서도 교육청 지정 영재학금이나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한 대학부설 과학영재원에서 최소 1년 이상 수련자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융합물리, 융합반도체, 융합수학, 그리고 융합생명, 융합의과학이 있죠. 이런 분야를 조금 더 꼼꼼히 읽어보시고 아이가 어떤 분야에도 관심이 있어하고 진로 분야가 좀 더 관심 있어하는 부분인지를 확인하셔서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1차 전형 접수 방법이 있죠. 자, 교육원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링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온라인으로 하고 나서 이제 서류로는 등기우편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하는 기간이 29일이니까 우편 소인까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을 생각하신다면은 이런 요강을 꼼꼼하게 챙겨보시고요. 한번 요강을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나면 그 다음 요강이 나올 때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요강을 꼼꼼하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응시 원서가 있죠. 제가 이거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요. 내년을 바라봤을 때 미리 준비하시라는 건데요. 원서, 산출물 요약서가 있죠. 네, 그리고 여기 개인정보 동의서, 학생생활 기록부 2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현재 6학년의 지원자의 경우에는 1학년부터 5학년까지가 기록되어 있어야 되죠. 이것도 서류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재원에서 지원할 때는 생활기록부 관리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여러 가지 활동들 이런 것들도 생활기록부에 작성될 수 있는 것들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죠.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영재교육에는 반드시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자, 추천서를 쓸 수 있는 이제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있겠죠. 추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영재교육원에 다녔던 친구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영재교육원 수료한 곳에서 이제 지원할 때 추천인을 받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추천인의 경우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보면 뭐 추천인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해당자의 경우는 영재기관 수료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는 재원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학부설 과학영재원에서 온라인 뭐 이런 공동 선교육 과정을 수료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자, 제출 기한은요. 9월 15일부터 있고요. 요거는 아까 읽어보셨죠. 네. 그리고 2025년도에 브릿지 과정을 했던 친구들은 재원 증명서 제출이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브릿지 과정 했던 친구들은 기본으로 브릿지 과정 했던 친구들이 여기 지원 자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이제 심화과정 지원생이 본 영재교육원에 지원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추천서와 재원 증명서 제출이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가천대 영재원 같은 경우에 본 영재를 다니고 있는데 그 영재원 다음 때 과정을 지원할 때는 이제 추천서도 제외가 됩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발 기준을 보시면 되는데요. 전형료는 7만 원이 돼 있고요. 1차, 2차 모두. 생활기록부 50%, 그쵸? 생활기록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산출물 40%입니다. 지원서가 10%이기 때문에 이 산출물이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죠. 네, 그래서 생활기록부와 산출물 합쳐서 90%이기 때문에 산출물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요. 또한 생활기록부도 미리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짧은 시간에 준비될 수 없기 때문이죠. 심층 면접에서는 과제별로 실시되는 수행과제 관련 개인 면접인데요. 마찬가지로 산출물에 대한 발표하라는 그런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산출물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면접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런 지원 분야에 관련된 질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최대 3지망까지 희망 분야를 적는데요. 전체 점수를 이제 보고 지원자의 점수에 따라서 3지망까지 했을 때 이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거죠. 그래서 결국 점수가 높을수록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1차 1지망이 불합격했지만 2지망으로 자동 지원이 되고 또 2지망 지원자들과 비교했을 때 거기서 또 불합격이 되면 또 자동으로 3지망이 지원이 돼서 지원 분야별로 일단 높은 점수인 친구들이 합격이 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일정 안내를 보시면 일단 2026년에 1월 중에 세부 일정의 추후가 공개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합격이 되면요. 그리고 입학을 하고 봄학기에서는 월 약 2회 정도 수업을 듣고요. 여름학기 현장 체험학습이라는 집중교육하고요. 중간 발표라는 것은 이제 산출표를 꼭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간 발표가 있고 가을학기 2회 최종 발표까지 해서 수료식이 12월에 있게 됩니다. 요게 바로 이제 중등 심화 과정의 이제 중1 학생이 다니는 과정이 되겠죠. 개인 산출별 요약서는 이렇게 2페이지까지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쪽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양식을 복사해 사용하시고요. 한글이나 워드나 자필로 작성할 수 있고 크기는 12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지원할 때는 상단에 수험번호 작성 후에 업로드 하셔야 됩니다. 접수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본 양식이 작성 후에 온라인으로 지원할 때는 상단에 수험번호를 작성하고 나서 업로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생이 직접 요약해야 되고요. 자유롭게 기술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산출물에 나오는 요약서는 어떻게 쓰냐면요. 보고서에 요약서가 있어요. 그래서 전람회 대회 같은 거 하시다 보면은 요약서가 있는데 그 요약서를 좀 요약하거나 좀 확장하시면 됩니다. 보통 요약서는 한 페이지인데 이 2페이지까지 늘리기 위해서 사진이나 좀 설명한 내용들, 결과를 좀 더 보충한다거나 실험 과정을 좀 더 보충한다거나 아니면 실험했던 과정에서 사진들에 대한 설명들을 넣거나 이런 걸 해서 2페이지까지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여기 보면은 관찰 추천 전형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고요. 여기서는 나오는 게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요강 여기 있는 1정도 비슷한데 초등 심화에서는요. 그러니까 지원 학년 기준으로 했을 때 3학년, 4학년, 5학년이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3학년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영재원을 다녔던 친구가 있을 수 있겠죠. 2학년 때 영재원 지원해서 3학년 때 영재원을 합격해서 3학년 때 다녔던 친구 중에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인 교대가 2학년에 지원해서 3학년 때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거고요. 또는 이제 가천대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2학년 과정도 있고 3학년 과정도 브릿지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브릿지 과정한 친구도 여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과학자 A, B가 있고요. 각각 15명씩의 2개 반이 있고요. 행복한 과학자는 5학년이고요. 20명 1개 반이 있습니다. 거의 과학자죠. 네. 그래서 슬기로운 과학자, 즐거운 과학자, 행복한 과학자로 해서 총 반이 구성이 되고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지원하는 내용은 지금 3학년, 4학년, 5학년 해가지고 서울, 경기도에 있는 지역들 영재교육원 영재학교라든지 브릿지가 했던 친구들, 네 그렇죠. 또 여기 보면 브릿지 과정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라든지 영재교육 마찬가지인데요. 영재교육 기관의 담당 교수 또는 소속 학교 담임 교사, 그쵸? 소속 학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의 담임 교사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재원 수련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브릿지를 이수한 학생들은 소속 학교의 담임 교사의 추천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약간 추천인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5학년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5학년은 교육청도 있을 수 있고 브릿지 과정도 있을 수 있고 공동 온라인 선교육 이런 영재 교육 과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경기도 지역에서는 이런 교육을 하고 영재원을 이제 또 지원할 수 있었던 과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다른 건 동일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 내용은 동일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넘어가시고요.
네, 여기 보이는 서류 1차, 2차도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기간도 동일하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1년 동안 다닐 때 과정인데요. 여기도 거의 비슷한데요. 일정이 조금씩 아이들마다 다를 수 있겠죠. 초등학교 친구들이니까. 여기 보시면은 위 교육 외에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 과학 논술대회, 분야별 현장 학습, 초등 ICT 경진대회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비 같은 경우에는 가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금을 운영되나 정규 수업 외에 비교과 운영을 위해서 1인에 50만 원 내의 수익자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교육 일정 및 교육 기간은 교육원 사정으로 적용될 수 있고 이수시간 미달, 교육활동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을 경우 실험 실습, 즉 안전관리자의 지도 불이행 등의 영재교육 이수 조건이 불충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태도 점수를 본다는 거죠. 중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가천대학교 영재교육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요거는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접수된 모든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사 과정에서 중1을 선발하는데요. 현재 중1의 경우에 수료한 학생들에게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본교육원 최종 합격자는 입학 등록 후 다른 데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천대영재원 수료한 학생들, 예전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해요. 사사는. 여기 보시면 중등 4사 연구 과정의 진급 전형은 가천대학교 영재교육원 중등 4사, 즉 중1 수료 예정인 학생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료 예정자가 최종 수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수기가 똑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인원이 매우 작아요. 그쵸? 5명 내외로 되어 있고 4사 연구가 되어 있는데 성남에 있는 글로벌 캠퍼스에 교수님 이름이 나와 있죠. 여기에 있는 내용별로 지원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 내용을 보시고 관심 분야에 지원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재교육원을 다니는 게 나름대로는 이런 걸 배우는 게 너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엄청 좋은 성장의 기회가 되고 개별 포트폴리오라든지 진로상에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영재학교나 또는 과학고를 준비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내신 공부뿐만 아니라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준비하는 지필 시험이라든지 이런 올림피아드 시험 준비가 워낙 공부량이 많다 보니까 영재교육원에 다니는 시간들을 부족하다 시간이 좀 여유가 없어서 안 다니려고 하는 친구들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아이가 정말 이 부분에 너무 좋아하고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친구들은 저는 지원하는 거 되게 추천드리고요. 요 과정들이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굳이 안 간다고 하더라도 요 목표로 하지 않는 친구를 하더라도 이렇게 로드맵을 쭉 잡아서 진로와 함께 쭉 깊이 있게 가는 과정이 큰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요런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을 읽어보시고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천대 영재교육원을 다녔던 친구가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1 4사과정 했었어야지만 중2 4사과정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해서 점서 접수하고 전형하고 1차는 서류로 통과할 수 있겠죠. 전형. 그리고 선발 기준에 하에서는 이렇게 동점자에 한해서 선출물 점수표에 한해서 매년 선출물 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교육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동절기의 교육도 있고요. 이론 수업도 받을 수 있고요. 여름학기에 그 수업이 있죠. 4시간 8주라고 돼 있네요. 이론 수업이요. 그죠? 그래서 총 32시간, 한 8주는, 한 학기로 8주는 가야 되는 거니까, 1학기에 한 8번은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름학기 집중 교육이 있고요. 중간 발표하고, 가을학기하고, 이제 수료식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브릿지 과정인데요. 올해를 예를 들면 일단 2월달에 선봉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3월 초까지 했고 이팔 설명회 후에 원서 접수했는데요. 거의 지원하면 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원하면 이제 과제가 나와요. 그럼 3, 4월 동안 과제 수행하고 이 과제 수행에 대해서 통과되면 면접자를 발표하고요. 면접을 보고 난 이후에 최종 발표가 나면 이제 관찰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5월, 6월
5, 6, 7, 8, 9까지 진행이 되고요. 여름인에게 집중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재학 중인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지원이 가능하고요. 저는 이제 프로그램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저도 이제 브릿지 과정의 친구들, 지원한 친구들 과제 수행하는 것을 이제 옆에서 또 제가 지도했던 친구들도 있고 또 이것을 이제 제가 상담도 해드리는데요. 과제가 매년 나오는데 매년 좋은 어떤 과제가 나오고요.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 많이 성장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 과제를 막 해내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그 과정 속에서 아이의 어떤 잠재력이 개발이 되고 탐구력이 길러지고 또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또 영재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가천대 영재원에 지원하고자 하신다면은 아무 영재원의 경험이 없다면 저는 브릿지 과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과정 맞추를 해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학년, 4학년인데요. 사실은 2학년 과정도 있었어요. 근데 없어졌네요. 그래서 다시 올해부터는 3학년부터 할 수 있게 됐네요. 이렇게 모집 인원이 나와 있어요. 2개 반 구성되고 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지원자가 무지 많을 때는 네 이렇게 하고 적을 때는 적은 대로 하신다는 거 말씀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데 혜택이 있다면요. 가천영연의 신입 선발할 때 지원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브릿지 과정에서 교육을 우선 선발을 할 수 있고 얘는 진짜 괜찮다. 얘는 무조건 합격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는 진급, 브릿지 진급으로도 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네, 수료생 전원회 같은 경우 수료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홈페이지 링크에 접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필수 서류가 있어요. 전체 학년 생활기록부가 필요하고요. 네, 발급 가능하고 6학년일 경우에는 1학년부터 5학년까지죠. 뭐 3학년일 경우에는 1학년, 2학년까지만 내면 되겠죠. 그리고 전용료가 이제 8만 원입니다. 있고요. 그래서 저 단계가 있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시작했기 때문에 1차 과제 나왔죠. 근데 과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과제를 내고 며칠 안 걸려요. 그러니까 과제가 나오고 나서 제출하는 시간이 월요일날 과제가 나왔잖아요. 그럼 목요일날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 바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에 올라온 과제를 수행하고 제출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 과제도 나중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도 기간이 있습니다. 제시가 되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제가 예전에는 뭐 과제를 좀 뭔가 실험을 좀 해서 내라고 했었었는데 올해는 그런 브릿지 과정을 진행했을 때 필수로 하는 산출물을 진행했을 때 필요한 그 뭔가 설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출물을 할 건데 그때 하고자 하는 연구 계획서를 미리 내는 그게 장기 과제였어요. 그리고 2차 과제, 3차 과제, 4차까지 있고요. 제가 옆에 좀 이따 보시면 이제 과제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최종 과제까지 제출해요. 4월까지. 거의 한 달 만에 이 과제 4개를 다 해야 되고요. 장기까지 빡세죠. 그리고 면접, 대선자 발표하고 면접 보고 합격자 발표가 나면 이제 5월부터 관찰 수업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학교 생활 기록부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그쵸? 행정실, 뭐 정부 입사 발급 가능하고 네, 직인 또는 원본 대조표에 날인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돼 있죠? 그리고 발송용 출력 봉투를 부착하지 않고 등기 우편을 제출했습니다. 그죠? 자, 점수에 영향이 있나요? 사실은 지원자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부착 후 제출을 권장하고요. 미부착했을 때 제출해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되도록이면은 네, 발송용 출력 봉투는 전용료 납입 후에 클릭 가능하니까 이렇게 꼭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편으로 제출하는 서류들은 꼭 등기 우편 발송해야 되나요? 반드시 네, 등기 우편으로. 서류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 가능한가요? 네. 접수 기간에는 문의가 또 문의나 뭐 확인은 안 되지만은 서류가 누락됐거나 보완이 필요할 때는 교육원에서 연락드립니다. 자, 면접 대상자 및 관찰 수업 대상자 선정 안내는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메일로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메일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잘못 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메일 주소 미기재 또는 잘못 작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원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집 요강에는 있는 수업 일정표 확정인가요? 물론 당연하죠. 변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변경서 알려드리고요. 또 교육청 영재원과 가천대 브릿지영재원에 동시에 지원될까요? 사실은 뭐 브릿지 과정은 영재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이고요. 그래서 두 곳 모두 동시 지원은 가능하고요. 모두 합격할 경우에는 한 곳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니까 저 이제 2025년도에 나왔던 가천대 영재원 브릿지 과정에서의 온라인 과제였어요. 그래서 1차 과제 여기 나오시죠. 사람의 키와 발 크기에 대한 뭐 따라서 하시고 영상도 같이 주어주세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이 과제를 같이 수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과제 수행하는 가운데 사실 어떤 친구는 이 과정이 쉬울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 과제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또는 부모님들께서 같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되도록이면 아이가 헛수를 해야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끌어내는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수업을 하고 나서도 본인이 정말 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코칭적인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수업 방식으로 이제 만약 진행한다고 한다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은 진짜 아이가 힘들어 어려울 때는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집에서도 부모님 마찬가지겠죠. 수료해야 돼 이거를 이제 완수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이 모든 걸 이해하고 파악하고 여기에 대해 생각을 자기 쓸 수 있고 이제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수업 방식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이 과제를 수행해야지만 나중에 면접에서도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합격하고 난 이후에 그 관찰 이 브릿지 과정을 진행하면서도 관찰 수업 과정 안에서도 역량을 크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누가 대신해줘서 하는 그런 과제가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끄집어내주면서 아이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면서도 같이 코칭적으로 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에서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물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혼합물을 분리하는 장치 설계가 있고요. 그리고 뭐 기체 용해 탐구 같은 것이 있고요. 진동 운동의 주기 탐구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과제가 되고요. 장기 과제로서는 여기 보시니까 그 산출 계획서를 내는 게 장기 과제였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내용을 채워놓고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4월 초까지 제출했었죠. 영재원 수업이 이렇게 다릅니다. 수업 방식이 실험하고 토론하고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피드백 받고 그러면서 아이들 성장하게 나가는 것이고요. 또한 다른 친구들의 발표를 듣고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의 연구를 좀 배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합격할 수도 있지만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전략은 생활 속에 과학 질문하는 것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실험하는 거라든지 이론적인 수업 같은 것들을 꾸준하게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생각을 많이 하고 독서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답을 외우거나 문제만 막 많이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개수는 적게 풀더라도 제대로 풀어내고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부모님이 대신에 써주는 거는 정말 저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수업을 하게 되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겠지만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이가 어려운 부분들을 알려주면서 끌어내기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단순하게 뭐 외워서 끌어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도 그것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흥미로워하고 호기심을 더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노하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브릿지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영재교육원은 이미 영재인을 찾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영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영재인이 아니라 그 영재원에서 하는 수업들을 잘 받아먹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친구들을 뽑아서 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더 성장시키고 또 미래에 우리나라의 어떤 인재가 되는 또 꿈나무들을 길러내고 제대로 된 인재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재원을 만들었고 또 영재원에서 아이를 뽑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능력을 더 키워내고요. 장차 아이들이 꿈을 더 크게 꾸고 또 거기에 대해 실천할 수 있게 또 공부하는 것을 더 도와주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것들은요,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네, 그 밑에 설명창에 있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또 궁금한 것도 안내드리고요. 수업에 대한 것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력자 역할이죠. 그리고 관심사를 존중해 주시고요. 적절한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또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자극을 해 주셔야 되겠죠. 질문을 계속 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이와의 대화가 중요하고요. 또한 아이가 최대한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적절한 휴식과 여가가 보장돼야 되겠죠. 그 칭찬과 공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요. 나름대로는 규칙적으로 습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놀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학습이 잘 되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고요. 또 부모가 피해될 실수들은 너무나 뭐 기대를 많이 한다거나 과하게 뭐 압박을 주면 안 되고요. 또 다른 친구와 비교하는 건 피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 아이만 보시고 그 아이의 장점들을 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끌어주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데얼스 명재 아카데미는요, 자기 주도성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수업 방식의 맞춤이고요. 창의융합 인재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영재교육원의 맞춤 커리큘럼이라든지 또 맞춤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영재교육원에서 또 필요한 그런 경험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